지난주에 친구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이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머님,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반납하시면 매년 돈 나와요. 그 말 듣고 친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거 진짜니 사기 아니야?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집 아주머니는 작년에 이미 신청해서 벌써 30만 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알아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손해,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손해입니다. 어떤 지역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 지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곳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평생 열심히 사셔서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예요. 나라에서 주는 건데 왜 모르고 넘어가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얼마를 주는지. 세 번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80만 원이라는 금액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전부 다 사실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십만 원, 많으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을 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요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면허증만 있으면 무조건 180만 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다 틀린 정보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민센터 갔다가 헛걸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4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대부분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어떤 지역은 만 65세부터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만 75세부터 되는 곳도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 서울 사시는 분이랑 부산 사시는 분이랑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경기도인데 수원이랑 성남이 다르고 같은 충청도인데 천안이랑 공주가 달라요. 세 번째, 언제 반납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 70세가 되자마자 바로 반납하시면 5년 동안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 72세에 반납하시면 앞에 2년치는 못 받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소급해서 안 줘요. 네 번째, 실제로 운전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기준인데요. 면허증은 있는데 한 번도 운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 딱 하나예요. 돈.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것만 보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돈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팩트만 가지고요. 그럼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주민센터 가서도 말이 통하거든요. 요즘 뉴스 보시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도 다치시고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만 70세 이상 운전자분들의 사고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시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특히 밤에 운전하실 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일정 나이 되면 면허를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억울하시죠. 아직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반납하시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르신, 이제 운전이 좀 부담되시죠? 면허 반납하시면 대신 교통비를 계속 드릴게요. 이런 취지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에요. 차 유지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보험료, 기름값, 차 검사비,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은 한 달에 몇 번 안 하세요. 병원 갈 때, 시장 갈 때 정도? 그럼 차라리 면허 반납하고 매년 지원금 받아서 택시 타시거나 버스 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사고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 기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생년월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만 나이로 따져요. 예를 들어서 1956년생이시면 올해 2026년에 만 70세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만 65세부터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만 75세부터 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셔야 해요. 면허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한 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가서 제가 이제 면허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세 번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6개월 이상 살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일단 신청 자격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데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왜 지역마다 받는 돈이 다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비가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시면 서울시 예산에서, 부산시면 부산시 예산에서, 공주시면 공주시 예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산이 넉넉한 동네는 많이 줘요. 예산이 빠듯한 동네는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차이가 뭐냐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1년에 1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1년에 30만 원 주는 곳도 있어요. 어떤 곳은 딱 한 번만 주고 끝인데 어떤 곳은 매년 계속 줍니다. 두 번째,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입금해 주는 곳이 있고요. 지역화폐로 주는 곳도 있어요. 지역화폐 아시죠?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나 상품권이요. 또 어떤 곳은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줍니다. 세 번째,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는 곳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따지는 곳도 있어요. 차를 소유하고 계셨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급 기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날짜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셔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랑 충남 공주에 사시는 분이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0원부터 18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 제도의 특성이에요. 각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얼마를 주는가 이겁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 들으셔도 소용없어요. 내 동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18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가능한 건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180만 원, 이게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과장 아니에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충남 공주시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공주시냐면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공주시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이시고요.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돈을 주느냐? 교통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만 70세부터 74세까지 이 연령대 분들은 매년 30만 원씩 받으세요. 5년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70세에 반납하시면 71세, 72세, 73세, 74세까지 매년 30만 원씩 받으시니까 5년이면 총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 75세가 되시면 추가로 30만 원을 한 번 더 줍니다. 이게 일회성 지급이에요. 계산해보세요. 15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 총 1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이건 공주시만 그렇다는 겁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가시면 이렇게 안 줍니다. 공주시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 72세에 반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70세, 71세 때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 2년치는 못 받아요. 72세부터 74세까지 3년치만 받으시니까 90만 원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75세 되면 추가 30만 원 받아서 총 12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반납 시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빨리 반납할수록 총액이 커져요. 만 70세 되자마자 바로 반납하시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이거 진짜 아까운 거예요. 제 지인 어머니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셨어요. 만 71세에 반납하셨는데 1년 늦게 하신 거죠. 그래서 30만 원을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 사실 아시고 너무 속상해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공주시 말고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죠? 서울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일회성으로 주는 곳이 많아요. 경기도는 지역 편차가 심한데 어떤 곳은 30만 원 주고 어떤 곳은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은 교통카드에 10만 원 충전해주는 방식이고요. 대구는 지역화폐로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15만 원 정도, 대전은 10만 원 정도예요.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희 동네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요즘은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하셨는지까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최근에 바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돈을 줬어요. 면허 따놓고 한 번도 운전 안 하신 분도 매일 운전하신 분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운전하시다가 안전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반납하신 분이랑 그냥 면허만 갖고 계시다가 반납하신 분이 똑같이 받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운전하신 분한테는 더 많이 주고 장롱면허였던 분한테는 기본만 주거나 아예 축소해서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제로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몇 가지 증빙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셨으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기록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를 소유하셨는지 다 나와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두 번째,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내역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 받으신 적 있으시죠? 과속 단속 걸리신 적 있으시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것도 운전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하이패스 이용 기록이나 주유 기록입니다. 이건 일부 지자체에서만 보는 건데요. 고속도로 다니실 때 하이패스 쓰셨으면 기록이 남고 주유소에서 카드로 기름 넣으셨으면 그것도 기록이 남아요. 이런 증빙이 있으면 실운전자로 인정받아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합니다. 장롱면허는 10만 원만 주고 실운전자는 30만 원을 줘요.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실운전자한테만 지원금을 주고 장롱면허는 아예 안 주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옛날에 운전 많이 했는데 요즘 몇 년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보통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를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험 가입 기록이 있거나 과태료 낸 기록이 있으면 실운전자로 봐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 차 가지고 계시면 보험 증권 찾아보세요. 과태료 납부 영수증 있으시면 그것도 챙겨두세요. 나중에 면허 반납하실 때 이런 서류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빙할 게 없으시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조회를 해줘요. 보험 이력이랑 과태료 이력은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다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저 실운전자입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직원분이 확인해 주세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면 기본 금액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데도 이거 아시고 신청하시는 분이랑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이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기한 있는 지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고 계시다가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의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지역에서는 만 75세 이상 되시기 전에 반납하셔야 지원금 드립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럼 만 76세 되셔서 반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조건이 다 맞아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선착순인 거예요. 예산이 10억 있는데 신청자가 몰려서 10억이 다 나가버리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못 받아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9월쯤 신청하러 가신 분은 예산 소진되어서 올해는 마감했습니다. 이런 답변 들으셨대요. 너무 억울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조건 되시면 바로 하세요. 내일 당장 하세요.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소진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도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직원분이 바로 알려줘요. 만약에 기한이 있다고 하시면 그 날짜 꼭 메모해 두시고요. 그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기한 제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만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도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1년 뒤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기한 제도가 새로 생겨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 운전면허 반납하러 가세요. 운전면허 시험장 아시죠? 거기 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이 멀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도 돼요. 민원실에 가서 운전면허 반납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직원분이 안내해 주세요. 준비물은 딱 두 가지예요. 신분증하고 운전면허증. 이것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가서 신청서 하나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신청서도 어렵지 않아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단계, 반납 확인서 받으세요. 면허 반납하시면 확인서를 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집에 가시면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세요. 세 번째 단계,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과에 가세요. 여기서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는 게 제일 가까우실 거예요. 민원실 가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반납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운전자 증빙을 하시려면 보험 증권이나 과태료 영수증 같은 것도 챙겨가세요. 없으시면 직원분한테 제가 실운전자인데 확인 좀 해주세요 하시면 시스템으로 조회해줍니다. 신청서 또 하나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기다리세요. 신청하시고 나면 심사기간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데 빠르면 일주일, 보통 2주에서 3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심사 끝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지역 화폐로 주는 곳은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교통카드로 주는 곳은 카드 가져오시라고 연락 와요.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신청하실 때 전화번호 정확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서류에 문제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로 연락하거든요. 전화 못 받으시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년 받는 지역이면 매년 신청을 새로 하셔야 하는 곳도 있고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주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신청하실 때 직원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반납하고 확인서 받아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면 돈 들어와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나 아직 운전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반납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돈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첫 번째, 아직 운전이 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면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력도 괜찮으시고 반응 속도도 괜찮으시고 본인이 운전하는 게 편하시면 굳이 반납하실 필요 없어요. 지원금 몇십만 원 받자고 불편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거의 필수잖아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택시도 잡기 힘들고 그런 환경이시면 면허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운전이 부담되시기 시작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어떤 게 부담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즘 차선 변경할 때 불안하시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당황하신다. 밤에 운전하면 잘 안 보인다. 주차할 때 실수가 잦아지셨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솔직히 위험 신호예요. 이럴 때는 지원금 받으시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나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따져보세요. 차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보험료, 기름값, 차 검사비, 수리비 다 합치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은 한 달에 몇 번 안 하시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갈 때, 시장 갈 때만 쓰신다? 그럼 한 달에 4번? 5번? 그 정도면 차라리 택시 타시는 게 더 쌀 수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택시비가 한 번에 10,000원씩 나간다 쳐도 한 달에 5번 타면 5만 원이에요. 차 유지비 30만 원보다 훨씬 싸죠. 게다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도 받으시잖아요. 네 번째, 가족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섭섭하실 수 있어요. 나 아직 운전 잘하는데 왜 걱정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가족들이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차선 넘나드시거나 신호 놓치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이런 증상 있으시면 꼭 반납 고려하세요. 시야가 많이 좁아지셨다. 목이 잘 안 돌아가서 후방 확인이 어렵다. 순간적인 판단이 느려지셨다. 야간 운전이 정말 불안하다. 급정거나 급출발하실 때 실수가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본인도 다치시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지원금 문제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반납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아버지가 작년에 면허 반납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섭섭해 하셨대요. 내가 아직 운전 잘하는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반납하시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시다는 거예요. 운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고 낼까봐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지원금 받아서 택시 타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다니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 조언은 이겁니다. 돈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운전이 부담되시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지원금 받아서 편하게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 만든 이유는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이 나라 일구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거 맞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랑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단톡방에도 올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고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